14세 소녀 세이지 블레어가 학교에 입학하면서 친구를 사귀고 싶은 마음에 남학생으로 정체성을 바꾸겠다라고 선언을 했다라고 해요. 네. 미국 같은 경우에는 워낙에 중고등학교 때부터 트랜스젠더인 상태로 학교를 입학하는 친구들이 많다 보니까 아마 이 친구도 호기심에 본인의 성 정체성을 바꾸겠다고 학교 상담사를 통해서 이야기를 했던 것 같아요. 자, 그런데 학교 측에서 이를 부모, 그러니까 보호자에게 알리지 않았다고 합니다. 이때 당시에 세이지 같은 경우에는 조부모님과 함께 생활했다라고 하는데요. 조부모님께 세이지가 본인의 성 정체성을 바꾼 것을 통보하지 않았다라고 합니다. 자, 그 상태에서 성별 정정을 학교에서 즉각 수용을 했고요. 부모에게 알리지 않은 이유에 대해서 여러 가지 추측이 오가고 있는데 현지 언론에서는 미국의 차별금지법 때문에 성별 정정을 부모에게 통보하지 않았고 즉각 수용한 것도 이 성별 정정을 이유로 학생을 차별하면은 처벌을 받는 차별금지법의 조항 때문에 즉각적으로 이 성별 정정을 수용했다라고 보는 그런 입장입니다. 들어보니까 이 학생이 지금 14살이잖아요. 네. 그런데 부모에게 알리지 않았다는 게 미성년인데 너무 놀라운 것 같아요. 네, 그렇습니다. 이제 더 충격적인 사실은 학교가 이제 세이지에게 이제 드레이코라고 하는 그 남성 이름을 붙여줬다고 해요. 학교가 사실 차별금지법이 없는 환경이었다고 하면은 이 학생의 정체성 혼란을 겪는 것을 바로 잡아줄 수 있는 상황이었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학교가 드레이코라고 부르게끔 지칭을 했든 간에 아니면은 세이지가 먼저 본인을 드레이코라고 지칭을 했든 간에 어쨌든 간에 학교가 이 친구가 오늘부터 난 성별 정정을 했고 드레이코라고 이름을 바꿀 거야 라고 하는 것을 부추겼다는 것이죠. 이는 이제 미국의 극단적인 차별 금지 정책에 대한 부작용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아이의 안전이나 정체성보다는 차별 방지라는 명목에 집착하다 보니까 이렇게 어처구니 없는 그런 상황이 생긴 것이라고 좀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이 상황에 대한 결과는 그럼 어떻게 됐나요? 예, 매우 비극적인 결과가 나왔는데요. 세이지는 이제 그 다음 날부터 이제 남자 화장실을 사용했다라고 해요. 근데 남자 화장실을 사용하자마자 남자 화장실에서 성폭행을 당했고요. 학교 상담사는 이를 알고도 이제 보호자였던 조부모에게 알리지 않았습니다. 네. 이제 알리지 않은 이유에 대해서는 구체적인 이유가 밝혀지지 않았지만 한간에서 주장하는 바에 따르면 이를 상담사들이 성폭행 사실을 알릴 경우에 왜 남자 화장실을 사용했는지에 대해서 알려야 되잖아요. 네네. 그렇게 되면 이제 세이지의 성적 정체성이 이제 조부모에게 전달되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그것을 우려해서 이를 전달하지 않은 것으로 보입니다. 적절한 도움을 받지 못한 세이지는 이제 답답한 마음에 가출을 선택을 하게 됐고요. 인터넷에서 만난 이제 지인들이 있는 곳으로 가게 되는데 이 지인들이 알고 보니 이제 지인을 사칭한 성범죄단이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세이지는 이제 감금을 당하게 되고 9일간 감금당하면서 약물 중독을 당하고 성매매 피해를 당했습니다. 이후에 이제 FBI가 신고를 받고 FBI가 이 세이지를 구출하게 되는데요. 그 이후의 상황이 정말 안타까운 상황이 지속적으로 벌어지게 됩니다. FBI 구출 이후에 법원에서 세이지가 당한 범죄 피해에 관한 재판이 이루어졌을 거 아니에요? 네. 근데 이제 법원에서 어떤 일이 있었냐면요. 법원은 오히려 세이지의 할머니를 학대범 취급을 했습니다. 왜냐하면 세이지를 그녀라고 부르는 이유에서 법원에서 이 할머니가 세이지에게 적절한 성별로 부르지 못했다라고 콕 집어서 이야기한 것인데요. 심지어 판사가 할아버지를 법정에서 쫓아내는 일도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이제 본인의 손녀를 그러니까 여성 대명사로 불렀다는 이유 때문인데요. 이는 이제 극단적인 정치적 올바름, PC라고 하죠. 이 미국의 극단적인 정치적 올바름의 폐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게 정말 이해하기 어려운 그런 상황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좀 드는데 그러면은 그 이후에는 어떻게 됐나요? 예, 세이지는 결국에는 이 조부모가 그 성별 지칭을 제대로 하지 않는다는 이유라든가 아니면 여러 가지 상황 이유 때문에 결국 이제 소년시설로 보내지게 됐고요. 거기서도 또 성폭행을 당하게 되었습니다. 아유. 자, 그래서 또 도망치게 되었고요. 네. 자, 이번에는 16세 트랜스 친구를 또 찾아갔다고 해요. 근데 이 사람도 역시 또 성범죄자였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할머니가 세이지를 찾아갔지만 데려갈 수 없었던 그런 상태고요. 네. 법원이 할머니에게 보내지 않고 성별 지칭 등을 이유로 이번에는 법원이 지정한 센터로 세이지를 보내게 되는데요. 그곳에서 세이지에게 유방절제를 강요했다라고 하는 그런 의혹을 현재 센터가 받고 있는 상황입니다. 해당 센터에서 운영하는 클리닉에서는 세이지가 이 상처를 딛기 위해서는 남성으로서의 확고한 정체성을 확립해야 된다는 이유만으로 유방절제 수술을 강요했다라고 하고요. 이후 할머니가 세이지를 클리닉으로부터 1년여간 정신적 학대를 세이지가 현재 당하고 있다면 초호화 변호인단까지 꾸려서 세이지를 집으로 돌아오게 할 수 있었다라고 하는 그런 후문입니다. 자, 근데 이제 미국에서 워낙 차별금지법 그 풍토가 심하다 보니까 이 세이지의 보호자인 할머니가 그러면은 학교에서 성별 정정을 학생이 하면은 최소한 보호자에게라도 통보를 해달라라는 내용의 세이지스 로, 세이지법이라고 하죠. 네. 그 세이지법을 추진했고요. 이 내용은 말씀드렸다시피 학교가 학생의 성 정체성 변화가 있을 경우에 부모에게 알리도록 하는 그런 내용의 법이었습니다. 하지만 이제 버지니아주 상원
그러니까 미국은 이제 주에도 하원 상원이 있거든요. 네. 버지니아주 상원위원회 민주당 의원들이 이를 막아섰습니다. 왜냐하면 이제 그 성별 정정을 부모에게 통보할 경우에 인권이 침해된다는 좀 석연치 않은 그런 이유 때문이었고요. 이때 당시에 이제 트랜스젠더 민주당 상원 주의원인 다이나 롬이 앞장섰다라고 이렇게 알려져 있습니다. 이는 이제 아이의 안전보다 정치적 이념을 우선시한 매우 이제 무책임한 그런 행동이고요. 이게 세이지와 같은 이런 피해자들이 미국에서 또 나올지도 모르는 그런 상황입니다. 제가 생각할 때는 한국의 포괄적 차별금지법 제정 시도가 저는 이와 유사한 맥락에 있다라고 보여집니다. 차별금지라고 하는 좋은 취지로 시작을 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과연 이와 같은 세이지 사태가 일어나지 않을 것이냐라고 하면 저는 충분히 그에 대한 관해서 확답할 수가 없다. 법안 내용을 뜯어보면은 결국에는 성적 지향 같은 눈에 보이지 않는 것으로 사람의 차별을 금지하는, 그러니까 고용에 있어서 또는 어디 여성 전용 업소를 출입하는 데 있어서 이제 그 차이를 두지 않는 것이 지금 문제가 되고 있잖아요. 네. 그렇기 때문에 극단적으로 이러한 정책은 취약계층을 더 위험에 빠뜨릴 수 있습니다. 이번 세이지 사건으로 알 수 있듯이 학교나 법원, 정치인들이 정치적 올바름에 집착하거나 차별금지법을 지키는 데 집중을 하게 되면은 아이들의 실질적 안전과 복지가 침해될 수 있는 우려가 분명히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과연 한국에서 차별금지법이 지정됐었을 때 일부 정치인들이 본인의 인기 영합을 위해서 이러한 사건을 만들지 않을까라고 하면 절대 그것은 확답할 수가 없다. 그렇기 때문에 차별금지법이 위험한 법안이고, 결론적으로는 이 세이지 같은 이런 불행한 사안을 만든 건 역시 미국의 차별금지법과 정치적 올바름에 대한 집착이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합니다.